안녕하십니까. 김민경입니다. 네. 저 스토리 얘기하는 거 진짜 저번에 줌하고는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처음에 이 문구를 넣은 이유는 당신은 인생의 주인공입니까? 주인공이십니까? 그러려고요. 저는 여기 어떤 리더님의 스피치 속에서 이 문구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탁 와닿더라고요. 근데 나는 주인공이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당신은 누구의 삶으로 살고 있나요? 저는 내 삶이라는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남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좀 살았던 것 같은데, 어,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는 살지만, 어, 내가 열심히는 살지만, 그, 좋은 대학을 위해서 가고, 좋은 직장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는 살지만, 정작 내 삶으로 살지는,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러면서 저마다의 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시선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체면을 중시하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삶이 이게 나 자신이 병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신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거나 이랬을 때 내한테 병이 오고, 그런데 꿈조차 언제부터 내 바람인지 타인의 바람인지 이런 것도 구별되지 않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못난 내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저는 좀 자존감도 바닥인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것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예. 처음부터 이제 좀 심각하게 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그렇게 살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싶어서 저도 질문을 요렇게 던져 봤고요. 예. 저는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밴드 생활도 하고 그래 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만삭 때까지 밴드 활동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첫째 아이 놓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악기를 저 구석에다가 모셔 놨죠. 그 뭐지? 그 장롱 속에다가 모셔 놨죠. 어떤 친구들은 악기도 팔기도 하고 하던데, 저는 그것마저 팔기에는 그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팔기는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악기 연습을 안 하니까 어 제가 뭐 악기를 잘 부고 이러지는 못해요. 이게 저 밑에 사진 보면은 제일 가쪽에 왼쪽에 있는 게 저거든요. 그래서 예. 트럼펫을 했어요. 예. 아니요. 트럼펫을 했어요. 네. 그래 가지고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오카리나의 앙상블 팀인데, 맨 왼쪽에 남자분이 남자 선배 오빠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전공한 팀들로 해서 오카리나 팀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대구의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제가 오페라 곡으로 이렇게 연주를 한 거예요. 저는 음악을 하고 해서 그런지 나만의 시간도 중요하고 이랬는데 결혼하면서 나만의 시간이 없고 그런 삶이 좀 지쳤었던 것 같아요. 저 뒤에 사진을 보면 여기 보면 우리 가족도 있고 그리고 여기 파트너도 있어요. 그리고 스폰서님도 계시고 한데 요걸 왜 넣었냐. 여기 아이들 사진을 보면은 여기 통영의 동피랑 마을인가? 거기 벽화마을인데 꿈을 쫓는 물고기, 꿈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이렇게 좀 설레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예쁜 아이들하고 이렇게 사진에 한 컷 남기기도 했었고 한데 네, 제일 소중한 사진들로 넣어봤고 그리고 위편에 보면은 저 이제 홈미팅을 하면서 늘 저는 혼자였거든요. 혼자 다니고 하다가 이제 홈미팅을 통해서 요런 예쁜 파트너도 만나고 그리고 지원해 주시는 우리 스폰서님 예 만났죠. 그래서 여기 그때 치킨을 만들어서 먹었던 요런 홈미팅 사진 그리고 셋째 율비도 있어요. 예. 그랬었죠. 예. 근데 제가 여기 멜로가 체질이라는 영화를 보고 어 내가 하면서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하면서 제가 힘들었는데 계속 저한테도 위기가 온 적이 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내가 '아 나는 없네. 이 거지 같은 삶.' 이러면서 막 이랬던 그게 있는데 이 멜로가 체질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어 나하고 같 내하고 생각하는 게 이 영화에서 이렇게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면서 정말 와닿았던 그건데 현실 점검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보여 드려요? 안 돼요? 유튜브로 볼 수는 없어요? 유튜브에 아 네. 되지 싶은데. 아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정말 그랬는데 사진으로 찍은 게 있거든요. 음. 아들하고 몇 번 연습했는데 이게 됐었는데 지금 안 되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용이. 이 여자분 이제 얼굴 보이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계속 반대쪽에 있는 고시생 학생이 얘기를 해요. 매일 국토대장정이라면서 맨날 걷는 것만 하고 막 그렇게 걷는 거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친구가 그랬나? 그러면서 "어 그래.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하면서 반대쪽에 있는 여자분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돈은 계속 없는 거야. 응? 지금은 공부하니까 없는 거야. 그러다 다행히 합격했어. 공무원이 됐어.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와. 그럼 결혼하겠지? 그럼 집 구해야지. 그게 네 집이야? 은행 집이야. 또 없는 거야. 애들이 대학 간대. 그럼 또 없는 거야. 그래도 성실하게 20년 동안 죽어라 일해서 갚아. 근데 애가 있겠지? 그 애가 착실히 일해서 공부시켜 가지고
은퇴 공부시켜.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은퇴할 나이가 되네? 또 없는 거야. 착실히 일해서 애들 공부시켜서 시켰는데 나는 은퇴할 나이네? 또 없는 거야. 아, 인생이 뭐 그냥 없는 거야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상대방 보는 여자분이 그나마 이게 성공 사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와닿는데, 예, 확실하게 와닿아요. 이거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돈은 없는 거야로 나오거든요. 멜로가 체지.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데 살면서 우리는 현실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이 장소에 와서 이 현실 점검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세상에 눈을 좀 뜬 계기가 돼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은 누구나 이제 갈림길을 설 때가 한 번씩 있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길로 가는 방향에 따라서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한데 저는 좀 결정장애가 좀 있는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해요. 내가 책임지지 않고 싶어 하는 그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 선택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저는 이 곡선을 봤을 때 언제 벌고 언제 끝나고 그냥 난 신랑이 다 알아서 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저희 철부지 와이프예요. 예. 예. 그런데 신랑은 처음부터 내보고 어 결혼하자마자부터 일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일해 본 적도 없고 사회 경험을 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신랑도 그래 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이 수입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점이 있고 처음부터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고 지출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 관뚜껑 들어갈 때도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은 수입 벌어들이는 기간이 점점 더 짧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은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이 노후 대비 방안은 나이가 들었을 때 이 방안은 어떤 게 있냐 이거를 물었었는데 저번에 또 이 미팅장에서 들었을 때 노후 대비 방안을 얘기하면서 TV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한 분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 50대 그때까지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애들 유학도 시켜주고 다 하긴 했는데 내한테 남은 거는 지금 남은 거는 그만큼 투자했는 지금 애들은 그렇게 성장은 했지만 내한테는 어 만 원 한 장도 없어서 그럴 때도 있었고 그렇게 비참하더라고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노후 같은 거 별로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이 노후 대비 방안을 물으니까 없는데 진짜 아까 영상처럼 없는데 이런 거예요. 계속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기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큰 질병을 가져서도 안 되고 배우자나 가족의 큰 질병이 와서도 안 되고 사고가 나서도 안 되고 자식의 꿈이 너무 크거나 자식이 너무 못나도 이 수입을 벌어들이는 기간에 돈을 써야 되는 이 시기가 오면은 노후를 준비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가 삶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65세는 청년이라고 하고 뭐 그 이후부터는 중년이라고 하고 이런데 사회 문제로 이 호모 헌드레드 100세 시대를 살 때 문제가 되는 게 경제력 없이 오래 살면 어떨까요? 일 없이 오래 살 때. 너무 이제 좀 우울해지는데 아프면서 오래 살 때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홀로 남아서 오래 살 때도 너무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원하는 장수 과연 행운일까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게 여기 아메리카에서는 이 책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수입에 관심을 갖고 부자는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보면 대부분 "너 그 직장에 가서 얼마 버는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산이라는 거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돈이 없고 시간도 많고 하는 이 백수의 상태도 있지만 소규모 자영업은 시간은 없고 돈도 뭐 그다지 많이 버는 건 아니고 직장인 요렇게 있고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전문직 종사자들 그다음에 자영업이신 분들 그러면은 이분들은 막 일은 하는데 가족들은 좀 돈도 쓰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98%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그래야지 이런 근로 수입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수입은 제로가 되는 그때가 되는데 모두 다 이 2%의 삶을 꿈꾸죠. 권리 소득도 가지고 싶고 자산 소득도 가지고 싶고 연금형 수입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2%의 삶을 누가 이렇게 누리고 있느냐 보니까 작가도 있고 작곡가, 메달리스트, 빌딩 주인 어 이 사람들은 자산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자산 수입을 가질 수가 있는 분들이 2%의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섯 번째로 이 자산 수입을 벌 수 있는 그게 뭐가 있냐? 네트워크 마케팅 즉 프로슈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메이를 할까요? 저는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수입을 벌 수 있고 상속, 여행, 인쇄소득이 있는데 아메이로 인쇄소득을 여행을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소비를 좋은 제품을 소비로 바꿨었을 때 소비자일 때도 추가적으로 뭐 10만 원 정도까지는 수입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회원 번호가 있으니까 이 번호로 이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을 때는 이 상속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죽고 없더라도 이 자식들에게 그 번호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아메이가 왔을 때 여행을 너무 꿈꿨었거든요. 그런데 아메이 속에서 여행을 이게 간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눈물 나고 했던 그게 뭐 단지 놀러 갔는 그 사람이 부러워서라기보다 그 여행 속에서 그 자유로움을 되게 내가 갈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 여행을 부모님에게 그 여행을 나도 그 여행을 가고 싶어서 그 여행에 되게 꽂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 살면서 결혼하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어떤 리더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신혼여행으로 여행을 갔대요. 두 번째는 돈을 모았는 걸로 여행을 갔대요. 근데 세 번째는 여행이 카드로 여행을 갔대요. 그러니까 "그다음은 여행을 못 가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 보니까 딱 내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여행을 회사에서 가는 그 신랑 회사에서 가는 그 여행 말고는 가본 적이 없는 거죠. 네. 그랬었죠.
그리고 예. 예행이 아니고 고행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네요. 근데 저는 제가 2018 년도 때 우리 가정에 위기가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 악기로 수입을 벌 수 있는 거는 진짜 없었고 악기로 수입 벌 수 있는 거는 진짜 몇 푼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신랑이 벌어다 주는 걸로 대부분 생활하고 그러니까 신랑은 "현실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싫었는데 어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나는 음악이 좋아서 하는데 신랑은 그냥 지금 생활이 안 되니까 돈을 벌라고 진짜 막판에는 이제 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있는데 저는 잘 살고는 싶은데 아메이가 처음부터 당장 수입은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살아라. 남들처럼 뭐 꿈도 키우지 말고 평범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어요. 꿈 꺾는 소리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또 인쇄소득이 된대요. 내가 10만 원을 벌고 20만 원을 벌고 100만 원이 되고 이랬을 때 이게 매달 매달 지속적으로 나오는 소득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미를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 인쇄소득이 뭐냐면 노동소득과 반대되는 말인데 노동소득은 98%가 대부분의 노동소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죠. 그런데 인쇄소득이 뭐냐면 일 네트워크이나 뭐 자산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되는 소득이거든요. 2%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시스템인 거예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메이 비즈니스는 바로 이 자산을 만드는 사업인데 인쇄소득을 가진 사람은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유롭다고 하고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능력과 자본금을 있어야 되는 일인데 암에 있는 능력과 무능력해도 자본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암해입니다. 인쇄소득자들은 누구냐면은 빌딩 주인, 빌딩도 10층 이상이 되는 건물주라든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 책이 계속 팔리거나 그다음에 내 작곡을 해서 내 노래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불려진다면 인쇄소득이 되는 거고 금메달리스트가 그분들도 인쇄소득자들이고 30억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쇄소득이 가지고 싶어도 못 가졌죠. 네. 아메이 사업이 뭐냐 2 년에서 5년 플랜인데 짜투리 시간을 가져서 그 남 그 뭐지? 빈 시간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 어 찌끄러기 시간 그런 걸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일하는 시간 말고 다른 시간을 짬을 내는 거죠. 그걸 해서 하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나이하고 상관없고 그리고 1 년, 2 년을 초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약 3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일 수 있고 1 년에서 3년 뒤에 또 집중을 하게 되면 약 1 억에서 1억 2천만 원의 수입을 벌 수 있는데 이 수입은 매달 증가, 평생 상속이 되는데 부자본이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자본을 투자하면 안 되고 시간과 노력을 이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러면서 이런 윤리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평생 상속이라는 돈이 생기는데 평생 상속이 되려면 회사가 튼튼해야 되는데 회사가 망하면 안 되겠죠. 암에 있는 마트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산을 만드는 일인데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메이 본사가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우편번호 3개를 가지고 있는 그 미시건주 에이다에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굴뚝이 없어요.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굴뚝이 없다는 거는 참 아이러니한데 옆에 보면 그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는 7 수라 하더라고요. 물고기들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 생필품 만드는 세제 만드는 회사인데 왜 어떻게 해서 이 하천으로 들어가도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예. 그렇죠. 그리고 아메이 창업자 이 두 분에 의해서 아메이가 만들어졌어요. 제이베 렌델과 리치 디보스 이분들에 의해서 이 친구분이었는데 생각이 같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메이 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그분의 자식들이 또 경영을 하게 되고 그러셨죠. 이 회사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려면 예. 여기 이 아메이 회장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취임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의장을 취임하셨던 적이 있고 그 아들이 그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맡은 그거는 최초의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상공회의소의 의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EBS에서 저번에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라면서 TV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그 제이와 리치 그 자식들이 나와서 이 회사를 소개했는데 아미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EBS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전 세계로 확장되는 아메이, 세계 58개국에 진출해 있는 아메이 현지 법인으로서 선진국부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여기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아메이가 1959년도에 아메이를 설립하였고 예. 지금은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국가에 진출해 있고 이런 직원이 14,000명의 직원이 있고 500여 명 이상의 연구원이 있고 450여 가지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200 가지의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1000여 가지 이상의 국제 특허가 이 정도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 4대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유기농 농장이 전 세계에 5군데나 있대요. 근데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 4군데 농장 거의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죠. 작체 연구센터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회사이고 무디스의 모회사 DNB라는 이 회사가 아메이 신용 평가를 했는데 회사를 평가했는데 네. DNB는 국제 신용 평가 기관, 회사를 이렇게 평가하는 기관이에요. 역사도 100년 이상 됐고요. 이 회사가 아메이를 평가했는데 이 5A1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해서 받아왔는데 부도날 확률이 1% 미만이고 200년 이상 생존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자료예요. 그래서 회사는 정말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 창업자 이 두 분의 아메이 회사의 기업 이념이 있는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라는 단어도 이 장소에 와서 알게 되고 꿈을 꿀 수 있는 장소가 되었던 것 같고 그런데 꿈을 꾸는데 그냥 꿈만 꾸다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이 기업 이념에 너무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뉴트리아이트가 있는데
85년이 아니라 지금은 8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이렇게 만들고요. 칼렌보그 박사님이 비타민을 만드신 비타민의 아버지예요. 이분에 의해서 뉴트리아이트가 만들어진 거죠. 계속 이게 그 각 나라마다 동양인들도 그 나라의 식습관에 따라서 그 먹거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그 나라에 맞춰서 종합 비타민이 만들어지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XXX 이것도 XX를 넘은 XX인 거죠. 그래서 한국인에 맞춰서 실내 환경에 많이 있는 실내에 많이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그 비타민과 미네랄 이게 넣어 놨고 했기 때문에 항산화 비타민이라는 거, 그리고 다른 비타민과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는 비타민과 미네랄만 있는 게 아니라 식물 농축물이 들어가 있다는 게 진짜 다른 타사와는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셔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네, 드셔보시면 압니다. 저는 이 아티스트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결혼 전에 아메이를 만났어요. 그때는 아티스트리가 그렇게 좋다는 생각도 못 했고 생필품을 내가 살 거라는, 엄마 아빠가 다 사 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생활해서 와닿지도 않고 사업은 왔지만 별로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어 두 번째 만났을 때 이 아티스트를 만나면서 그때부터 바꿔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점점 더 젊어지는 피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고 이 탑5 브랜드 그 유로모니터에서 예 랑콤, 크리니크, 시세이도, 에스티로더와 거의 동급인 거죠, 아티스트리가.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의 메인 스폰으로서 있는 아티스트리죠. 그래서 이것도 써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퍼스널 케어가 있고 저는 이 바디 제품도 안전한데 우리가 경피독을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바디 제품을 이렇게 전해 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 제품이 좋다가 아니라 내 몸에 안전한지, 이 독이 쌓이지 않는지 이거를 먼저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정말 제대로 설명을 듣고 초이스를 하는 거라서 예 퍼스널 케어도 어 천연 계면 활성제로 사용되어 있고 피부에 안전하고 어 독이 쌓이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홈케어가 있는데 이게 1959 년도에 이 아메이 세제가 먼저 출시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만들어진 세제인데 여기는 바이오 퀘스트 포뮬러라는 게 있고 세이퍼 초이스라는 인증 마크가 있어요. 이 마크가 뭘 나타내냐면 지구에게는 해가 되지 않고 자연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인간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동물들이나 이런 자연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는 마크예요. 그래서 요 마크를 가진 세제를 쓰는 게 정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식구들에게도 우리 지구에게도 안전한 제품이고, 우리가 세제를 쓰는 게 단순히 때만 벗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또 그다음 세대를 살아야 되는데 어 이 환경 오염이 주범이 되는 세제를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그거를 잘 공부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홈테크가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미팅을 통해서 이게 퀸을 통해서 소비자도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퀸을 통해서 지금의 파트너도 만났고
그래서 한 번씩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는 파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요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냄비에만 들어가면 요술 냄비처럼 이렇게 요리가 되어서 나오니까, 그리고 요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안 좋은 것들, 뭐라, 음식에도 안 좋은 성분들이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이 냄비가 흡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킨을 좋아하고, 이거는 한번 사 놓으면은 연마 세정제가 있으니까 고기에 더러워지면 그걸로 닦아서 쓰면 다시 새 것으로 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홈테크로는 정수기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정수기라기보다 어 그 공기청정기를 먼저 썼어요. 애가 많이 아파서 그랬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 물의 소중함을 조금 더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인데, 어 이게 물에는 미네랄이 있는데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것 중에는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역삼도화 정수기를 이렇게 되게 널리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산성수라는 거죠. 미네랄이 없고 완전 다 걸러주는 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정수기는 미네랄은 살아 있으면서 내 몸에 안 들어가야 될 물질들은 모두 다 걸러주면서 UV램프로 마지막에 살균 소독까지 해주니까 안전하게 내 가정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42번, 53번, 558, 그다음에 401 신종오염 물질, 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신종오염 물질이 그만큼 내 몸에 내성을 쌓게 하고 슈퍼박테리아가 생기게 하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니까 너무 안전한 것 같고, 그리고 하천으로 그 가브로암물도 문제 오염이 됐는데 그런 것들도 걸러준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제가 우리 아이가 비염도 심하고 천식이 있어 가지고 예전에 없는 돈 막 해 가지고 처음에 구입했는 그게 공기청정기였는데, 이 영국 알러지 재단에 19 가지, 지금은 앰모스피어 스카이로 19 가지나 걸러 주는 고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천식을 달고 있어 가지고 입원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흡입기를 이제 휴대해서 들고 다니는 연습을 하고 있는 찰나에 비타민도 만나고 공기청정기도 만나면서 지금은 그 천식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비염도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정말 애용하죠. 매일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원포원, 요즘에는 먹거리들도 안전하지 못한 게 시중에 많이 팔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생산 라인부터 이게 오기까지 안전한 먹거리들로, 뭐 김치나 이런 거 봐도 우리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뭐 이 재료가 원본 보면은 이 기준이 완전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불시에 또 아미가 가서 그 검사를 하고, 검사에서 미달이 되면 퇴출이 되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중소기업들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만든 원포원인데, 포인트는 얼마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을 요즘 보면은 그 뭐죠? 그 시 뭐지? 먹거리들, 안전한 먹거리들 판매하는 곳이, 응? 초록마을도 있고 한데 여기는 원폰이 있다는 거. 네. 예. 더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게 있어요. 저 유통 방식을, 그런데 아미는 그래 제품은 좋은데 어떻게 돈이 들어오느냐, 이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예전 전통 방식의 그 유통이죠. 생산자가 있고 광고 총판 도매를 거쳐서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오는데 물건의 원가는 200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유통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가 유통 과정비를 들여서 그 제품을 사니까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이 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다 지불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또 유통이 변화되고 있었어요. 홈플러스 광고를 통해서 홈플러스가 가는데 왜 여기를 가냐? 싸서 가는 거죠. 제품이 30% 할인되고 어 원가는 200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더 편리한 곳으로 찾아요.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 카탈로그, 요즘에는 뭐 쿠팡도 있고 한데 편리한 거를 자꾸 찾죠. 그리고 싸고 편리한 거. 그리고 택배도 다 해 주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쇼핑을 하고 집에서 물건을 받고 하는 그게 됐는데 유통이 자꾸 변하고 코로나 시기가 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자꾸 피하고 하니까 홈플러스도 이제는 문을 닫더라고요. 문을 닫고 없어지는 곳이 자꾸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직거래 유통 방식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제품의 비용을 더 플러스해서 인제 싸고 편리하지만 이 캐시백을 음 소비자들에게 나눠 주고 하면서 700원이 되는데 저는 A, B, C, D 중에 "어떤 소비를 할 거냐?" 물어보면은 어떤 소비를 하고 싶으세요? D 소비를 하고 싶대요. 그리고 D 소비는 인제 싼 것도 싸지만 제품의 질이 정말 뛰어나고 그리고 택배도 되면서 100% 환불 제도도 있대요. 그게 뭐냐? 이게 현명한 소비인데 이게 아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캐시백으로 들어가게 되고 해서 작년 매출 약 1 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3,500억 을 캐시백으로 갔다는 거죠. 이게 유통이 점점 진화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죠. 여러 마트에서 뭐 이마트도 쓰고 홈플러스에서도 쓰고 롯데마트도 쓰고 코스트코도 쓰고 하는데 여기는 0.5 에서 1%의 그 뭐고 포인트를 돌려준다면 아메이는 3에서 35%의 캐시백을 돌려준대요. 그래서 분산했던 소비를 아메이마트로 집중 소비를 해 보는 거예요. 뭐 비타민이라든지 샴푸, 비누, 스킨케어 뭐 이런 것들은 늘상 쓰는 일상 그 생필품인데 여기저기 쓰던 것을 아메이로 바꿔 써 보는 거죠. 이렇게 썼을 때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고 현금 캐시백이 생기면서 이거는 무형의 자산인 거죠. 그리고 사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회원 모집을 통해서 그런 사업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네 번째로는 상속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써 보고 발라 보고 먹어 보고 제품을 90일 안에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제도라는 거죠. 이런 제도가 일반 이게 없어요. 없고 아메만 유일한 거죠. 그런데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에서 어 이게 코어 제품은 그런데 원포원이라든지 요렇게 뜯어 가지고 하자가 있을 때는 또 교환을 해 줘요. 약간 다른 것도 있긴 있어요. 아메이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통장을 사본을 가져와라 뭐 사인을 받아야 되고 도장이 있어야 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회원가입도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 카카오로 간편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BO 이름이 필요하고 어 번호가 추천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소만 있으면은 쉽게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렇게 가입할 수 있고 구매 링크를
나는 가입을 안 할래. 그러면은 링크를 걸어서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은 그 사람이 썼던 회원번호가 없지만 내가 회원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썼던 포인트도 내한테 모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내가 연결한 거는 크로스 라인을 차단시켜 주고, 그래서 소비자 생산 라인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제품을 일반 사람들에게 구매를 하고 싶어 하실 때 제가 담아서 카카오로 에이클릭으로 링크를 걸어주면은 이 사람이 카카오로 받아서 자기가 결제를 할 수 있고 자기 주소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고객 관리도 돼요. 그래서 내가 전달했던 그 소비자가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클릭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은 이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도 있지만 장바구니 SP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내가 흩어진 소비를 이 집중 소비를 하면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머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에클릭 머니가 1 회차에는 10만 원일 때는 그냥 쓰는데 2 회차부터는 에클릭 머니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속이 24 회차까지 지속이 됐을 때 에이클릭 머니가 점점 더 늘어나서 이게 거의 100만 원 가까이도, 30만 원을 꾸준히 썼을 때는 100만 원 가까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에이클릭 머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원포원 제품은 포인트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 에이클릭 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구독 경제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 야구르트 아주머니하고 신문을 받고 그 우유를 받고 학습지를 받고 했는 게 과거의 구독 경제였다면, 현재는 넷플릭스 이거 영화를 볼 수 있고 집에서 멜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유튜브 채널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구독을 누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머니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소유에서 공유에서 이제는 구독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구독 경제의 좋은 점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편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그 패턴을 이렇게 소비를 링크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배송이 될 수 있고, 만약에 거기에 그 제품을 안 하고 싶고 변경도 가능한 거죠. 고렇게 아까 설명드린 장바구니를 고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제품을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 경험이 되다 보면은 매니아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문가의 선택으로 될 수가 있고, 개인 맞춤화로 어 나만의 그 소비를 이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라서 구독 경제의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 소비했던 것을 슈퍼만 바꿔 써 보는 거예요. 이거는 대구 매장인데 밑에 보시면 요리 교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이런 마트도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 너무 많이 예뻐진 대구 매장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고 그리고 이득이 되는 그런 합리적인 소비를 해 보는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데 저는 아메이 안에서 10 년을 버텨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데, 어 이 버텨보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이 수익 구조를 한번, 이게 아메이 그래 좋은데 어떻게 돈이 되느냐 한번 볼게요. 여기 옆에 보면 20만 포인트부터 캐시백이 발생하는 일체 보너스를 적어 놨어요. 그런데 4인 가구의 그 생필품을 소비량이 한 한 30만 원에서
뭐 많게는 조금 더 될 수도 있겠죠. 대략 그 정도 됐다고 했을 때 나한테 20만 원 썼다고 가정을 해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20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나도 쓸 수 있지만 함께 쓰면은 그 20만 원도 쉽게 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엄마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근데 단순히 포인트만 모은다고 되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치약을 썼는데 내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저절로 "이거 좋으니까 한번 써 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만 원을 같이 써 보고 그러고 자랑하다 보면은 어 이분들도 좋으니까 20만 원 썼다고 가정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쓰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 나 아래로는 이 60만 캐시백이 다 발생이 됐는데 이 6%가 되면서 36,000 원이 되고 그리고 아메이는 이렇게 나만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했다고 나만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20만 원부터 캐시백 발생하니까 엄마도 20만 원 썼으니까 20만 원, 3% 6천 원, 친구도 20만 6천 원 6천 원을 나눠 줍니다. 그래서 이 나눠 줬는 그거를 뺀 나머지가 제 거예요. 그래서 24,000 원이 되는데 똑같이 2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24,000 원이 되는 거는 내가 그만큼 여기는 직거래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만큼 광고했는 거에 따라서 이 캐시백이 발생된 거죠. 근데 나도 그냥 아미가 "내한테 써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도 스폰서가 있어요. 스폰서도 20만 원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스폰서의 그룹은 80만 이 되면서 6%가 되고 48,000 원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 이하의 그룹을 다 빼주고 나머지를 가지는데 12,000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는 더 밑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나는 두 명에게 광고를 했는데 스폰서는 나에게만 광고를 한 사람에게 광고했고 나는 두 배를 노력해서 두 사람에게 광고를 해서 24,000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의 역전이 가능한 거죠. 내 파트너도 수입의 역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9월부터 아메이가 아메이도 돈이 될 수 있게 보여주는데 브론즈 피니를 이렇게 했을 때 주는 그런 캐시백이 있는데 브론즈 파운데이션일 때는 9%일 때 내 밑으로 20만 이상일 때 3%, 3%, 3%일 때 주는 보너스인데 이랬을 때 그 밑으로 3%인 사람의 캐시백을 다 나눠 주고 나면 1 2 9천 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아메에서 뭘 주느냐면 선물을 줘요. 그래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하는 선물을 매달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받았을 때 선물을 받을 수 있고 15%일 때는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되는데 6% 이상만 되면 그 60만 이상이 되면 그런데 100만 을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네 그 6%한 팀들에게 다 각자 18만 원씩 나눠 주고 나면은 87 나한테는 87만 1천 원이 30% 업이 그러니까 67만 원에서 30% 업이 돼서 87만 원 넘는 이 돈을 제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30% 이상일 때 이거를 브론즈 빌더일 때 30% 이상의 그 포인트를 업을 시켜주는 고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미도 돈이 된다는 거. 그리고 계속 집중해서 아까 1 년에서 2 년, 1 년에서 3년 이런 집중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은 내 주변에도 사람이 없더라도 한 6 명의 사람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해 보면 어 나의 수입은 9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20만 원, 나도 20만 원 썼지만 9만 원이 되는 거는 내가 그만큼 광고를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 밑으로도 4명
주변에 사람들이 좋으니까 이렇게 알리게 되면서 4명이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 밑으로는 620만 포인트가 되면서 15%가 되면서 93만 원의 캐시백이 발생되면서 나 밑으로 그 6명의 그룹에게 36만 원을 다 나눠주고 나면 57만 원이라 돈이 생기는데 여기서 15% 이상이니까 만약에 3% 아니 6% 이상의 그린 브론즈 빌더가 됐을 때는 30% 업이 되는 캐시백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 요게 평균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소요되고 만약 내가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 과소비를 해서 이달은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매출이 0이라면 그래도 내 개인 매출과 상관없이 수입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계속 공부를 하고 알리고 하는 이 시간을 계속 가지다 보면은 1000만 이상을 할 때가 오는데 나의 수입은 144만 6천 원이 되고 그리고 지금 브론즈 빌더 30% 업되는 거요. 퍼포먼스 엘리트, 퍼포먼스 플러스 네? 네, 그런 핀을 가지면서 또 주는 보너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에서 더 많이 올라가 준다는 거. 근데 이 소득이 매달 나온다면 인쇄성을 띠고 약 8억의 자산 가치를 가지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뭐 몸이 아파서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아까 수입 기간에 발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내가 돈을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이런 소득이 발생되는 거죠. 이 매달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 생필품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쓰지 않으면 지저분해지는 그런 생필품인 거죠. 이게 죽을 때까지 쓰는 생필품인 거예요. 그리고 회원수가 증가되고 제품의 수가 증가되면서 매달 나오는 이유가 이거인 거죠. 근데 아까처럼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예쁘게 네트워크가 발생되지는 않거든요. 하다 보면은 혼자만 쓰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알리는 사람도 있고 뭐 가족에게만 주변 몇 명에게만 알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1000만 이상이 발생됐을 때 SP라고 합니다. 저도 SP를 너무나 가고 싶은데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월 130에서 180만 원을 가질 수 있고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업됐죠. SP를 3번 하게 되면은 GP라고 하고 지금 200만 원 가까이 들어오는 소득이 생기고 SP를 1000만 원 이상을 6번을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 됩니다. 이때부터 정식 사업가가 되고 연보너스 3천에서 4천만 원 이상이 되고 축하금으로는 200만 원 상속권을 가지고 지금은 240만 원의 축하금 연보너스를 가질 수 있고요. 축하금? 워커힐 초대가 될 수 있고 여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수입의 역전도 가능하다고 했죠. 제가 두 PT를 만들게 되면은 사파이어가 되고 연보너스로 4천에서 6천만 원이 되고 그리고 3명의 PT를 만들게 되면 에메랄드가 되는데 저는 브론즈 이 빌더를 하면서 새 라인 그 에메랄드를 꿈꾸고 있어요. 이때 가난과 이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가난과 이별하고 싶고요. 카드 빚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PT를 6명을 만들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1억 이상의
2억 가까이까지 받을 수 있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해외여행도 비즈니스 클래스로 해서 3번 이상을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9명을 하게 되면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연 보너스 2억에서 4억 원의 가정에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퍼스트 클래스로 갈 수 있대요. 12명의 PT를 만들면 더블, 그 다음에 트리플, 그 다음에 또 20명을 만들면 크라운 앰버서더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파트너를 도와서 갈 수 있는 일이라서 윈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의 역전도 가능하고요.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일을 해서 일을 해서 벌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노동 수입의 양동이 같은 소득을 벌이고 싶은지 아니면 파이프라인의 소득을 벌어서 내가 늦더라도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그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틀기만 하면은 이렇게 돈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소득을 벌어들일 건지. 저도 코로나 때문에 수입을 악기 수업을 강제로 수입이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메만 했었는데 그거는 진짜 저도 악기 수업은 노동 소득이라는 거죠. 양동이라는 거죠.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만들 때 절대 원칙이 있어요. 부자본으로 해야 되는 게 1번의 원칙이고 바꿔쓰기를 하는 거죠. 다른 제품을 쓰지 않고 이 제품으로 바꿔 써보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고요. 내가 놀았던 그 시간을 줄이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집중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매주 공부하는 미팅이 있거든요. 공부하는 주부의 모임. 그래서 미팅 참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도 똑똑한 주부로 되면서 그 합리적인 소비도 하고 그 엄마도 똑똑해져서 아이들도 가족들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래서 미팅 참석이 원칙이죠. 그게 뭘 하란 말인지 바꿔쓰기 하라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 여기는 회원 소비자로 되어 있으면서 회원의 혜택이 90일 이내에 샀던 돈 그대로 환불할 수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족을 하면은 계속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부업이 있으면은 부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변에 자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크게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부하면서 자랑을 하면 됩니다. 성공, 여기 3가지 성공이 있어요. 3가지 성공. 돈을 가질 수 있고 돈 부자, 그 다음에 시간 부자, 그 다음에 여기서 친구 부자도 가능한 거죠. 여기서 파트너도 만들고 그 스폰서님도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해요. 저는 정말 더디게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공부하고 이 속에 있으면서 저는 이 속에서 변화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이게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꿈이 뭔지도 이 속에서 꿈을 꿀 줄도 잘 몰랐는데 이 속에서 꿈을 꾸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고 보니까 꿈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닮아가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어서 이런 문구를 넣어봤고, 저희 부모님인데 제가 장녀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영광 같은 소득, 제가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맏딸이 되고 싶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꿈을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찾고 나도 자립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가족 사진에도 있었는데 우리 신랑이 진짜 아직까지도 지금은 반대 아닌 뭐 이렇게 포기 상태이긴 한데, 그 신랑에게 내가 정말 하지 못하고 혼자 서는 것도 잘 못하고 했던 내가 신랑에게 자립해서 당당하게 그 신랑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게 있고, 예, 그런 게 제 꿈입니다. 예. 어설프지만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꿈 꼭 이루겠습니다.